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것이 하루에 낙인 분들 계실 겁니다. 구수하고 구수한 그 향, 아무 자극 없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편안함. 보리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즐겨 마셔온 전통 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까지 그냥 물 대신 마시던 보리차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보리차에 딱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 평범한 음료가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진짜 보약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한 가지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흔하고 저렴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성분들이 우리 혈관에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 심혈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성분을 담고 있으면서도 수천 년의 전통의학이 혈관 건강의 보물로 여겨온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보리차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차를 그냥 구수한 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리차 안에는 우리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혈관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음식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입니다. 콜레스테롤 분자들이 이 베타글루칸 젤에 붙잡혀서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을 하루 3g 이상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에서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리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보리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루틴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과정, 즉 동맥경화의 진행을 루틴이 억제하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혈관이 탄력 있게 유지된다는 것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보리차에 들어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피라진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보리차의 구수한 향을 만들어내는 주역인데 동시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면 혈전, 즉 피떡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피라진이 이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혈관을 막힘없이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보리차에 딱 한 가지를 더하면 그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로 증폭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두 성분이 혈관 건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보리차에 생강 한 조각을 넣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처방입니다. 생강이라고 하시니 너무 흔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강은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생강 한 조각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에 하는 일들을 아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전 세계 심혈관 연구자들이 생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 수천 년의 동양 전통의학이 생강을 심장과 혈관의 보약으로 사용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 쇼가올, 파라독솔이라는 세 가지 핵심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혈관 건강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보호체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 성분인 진저롤은 생강의 주요 매운맛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내벽의 염증을 억제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으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성분인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진저롤이 변환되어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보리차에 생강을 넣고 끓이면 이 쇼가올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쇼가올은 혈관 평활근의 이완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진저롤보다 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인 파라독솔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보리차의 피라진과 함께 이중으로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제 보리차와 생강이 결합될 때 혈관 건강에 어떤 구체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들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메커니즘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효과는 LDL 콜레스테롤의 이중 차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이 여기에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저롤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담즙산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즉,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생강의 진저롤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하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0%에서 17%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최대 27%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리차의 베타글루칸 효과와 결합하면 이 수치는 더욱 인상적이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물리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보리차의 루틴이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한편 생강의 쇼가올은 혈관 평활근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지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마치 막혀있던 수도관을 넓혀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8주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한 고혈압 전단계 환자들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6.36mm 수은주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평균 2.12mm 수은주 감소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약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자연, 식품의 섭취가 혈압 관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혈관 내 염증 억제입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혈관 내벽의 염증 상태입니다. 혈관 내벽, 즉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염증이 생긴 내피세포에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처리하려다 거품세포가 되면서 동맥경화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염증 신호 물질인 NF-B의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와 IL-6의 분비를 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이 억제되면 동맥경화의 진행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긴 플라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플라크의 형성을 억제하고 기존 플라크의 불안정화를 막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혈전 예방입니다. 혈전은 혈관 안에서 혈액이 굳어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됩니다.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치명적인 혈관 사건을 막는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리차의 피라진과 생강의 파라독솔이 모두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모여들어 혈액을 굳히는 역할을 하는 혈액 성분입니다. 이 혈소판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되면 혈관 안에서 과도한 혈전이 형성됩니다. 생강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일부 아스피린의 효과와 유사한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생강이 아스피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전 예방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단, 이미 혈전 억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혈당 안정화를 통한 혈관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혈당과 혈관 건강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이 올라가는 상태, 즉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혈당이 혈관 내벽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손상시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에 의한 혈관 손상 때문입니다. 생강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12주간 하루 2g의 생강 가루를 섭취한 2형 당뇨 환자들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하고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는 생강의 혈당 조절 능력이 단순한 민간 요법 수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보리차의 베타글루칸도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리차와 생강의 조합이 혈당 안정화에 이중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효과는 항산화를 통한 혈관 세포 보호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 세포들을 공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노화와 동맥 경화를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산화 LDL이 되는데 이 산화 LDL이 일반 LDL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동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LDL의 산화를 억제합니다. 보리차에도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볶음 보리에서 만들어지는 보리차에는 멜라노이딘이라는 갈변 반응 산물이 들어있는데 이 멜라노이딘이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혈관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이제 보리차와 생강 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즉 최적의 레시피와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리차에 생강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활성 성분의 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훨씬 더 강력한 혈관 보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레시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볶은 보리 30g, 생강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한 조각, 물 1.5리터입니다.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되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아래에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가장 풍부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을 3mm에서 5mm 두께로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1.5리터를 넣고 볶은 보리와 썬 생강을 함께 넣습니다. 중강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추어 20분에서 25분 동안 천천히 끓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끓이는 과정에서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물에 충분히 용출되고 생강의 쇼가올이 최대로 만들어집니다. 걸러서 보관하되 생강 조각은 버리지 말고 한두 조각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더 용출됩니다. 하루에 500ml에서 1리터를 나누어 마십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혈당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기본 레시피를 더욱 강력한 혈관 보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각각 보리차와 생강의 혈관 보호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 스틱 1개를 보리차 끓일 때 함께 넣으세요. 계피의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화하는 효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계피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계피에는 혈관 확장 효과와 항혈전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의 혈당 조절 효과와 계피의 혈당 안정화 효과가 결합되면 보리차의 베타글루칸까지 더해져서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3중 보호 조합이 됩니다. 단 계피는 하루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스틱 하나 이하로 제한하세요. 또한 혈당 조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강황입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끓인 보리 생강차가 조금 식은 후에 넣어 섞으면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이미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플라크의 형성을 억제하며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커큐민은 심장 근육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황을 너무 뜨거운 음료에 넣으면 커큐민이 분해될 수 있으므로 차가 약간 식은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넣으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집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감초입니다.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초뿌리 한두 조각을 보리차 끓일 때 함께 넣으면 은은한 단맛이 나면서 혈관 보호 효과가 추가됩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를 내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감초는 과다 섭취하면 혈압을 오히려 높일 수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감초 추가를 피하시거나 반드시 소량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 재료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한 스푼을 보리차 끓일 때 함께 넣거나 끓인 후에 우려내도 됩니다. 구기자에는 제아잔틴, 베타인, 폴리사카라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구기자의 제아잔틴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구기자는 당도가 적당히 있어서 음료의 맛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보리 생강 구기자차 조합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전통적으로 혈관과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조합입니다. 이제 이 보리 생강차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섭취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500ml에서 1리터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생강의 자극적인 성분으로 인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250ml에서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서서히 늘려가세요. 섭취 타이밍은 크게 세 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아침 공복 직후입니다. 따뜻한 보리 생강차 한 잔을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혈관 보호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강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됩니다.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마시세요.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베타글루칸이 아직 소화 중인 음식과 함께 장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저녁 취침 전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따뜻한 보리 생강차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 중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단 이 시간에는 생강량을 조금 줄이세요. 생강의 자극적인 성분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생강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해서 마실 경우 혈관 수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생강의 성분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는 실온 정도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냉장 보관된 것을 꺼내서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실온에 잠깐 두거나 살짝 데워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생강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먼저 보리 생강차를 꾸준히 마셨을 때 시간별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이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던 분들이 이 시기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강이 말초 혈관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이 이 시기에 혈압계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던 분들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것을 혈당 측정기로 확인하게 됩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웠던 분들이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로 말초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소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식이 습관 전체가 함께 관리되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 생강차 하나만 꾸준히 마신 것만으로도 혈액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몸이 전반적으로 가볍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보고합니다. 혈관 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신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욱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만성적으로 높았던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혈관 기능이 개선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혈류맥의 혈관 확장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것은 혈관 내벽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만성 두통이 줄어들며 이명 증상이 완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혈관 순환 개선의 다양한 발현입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마시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혈관 보호 효과가 누적됩니다.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되며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 개선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들이 실제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인구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들이 이 장기적 효과를 지지합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생강차를 마시면서 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면 혈관 건강이 시너지를 이루며 회복됩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 전략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이 혈액량을 늘려서 혈관 내압을 높입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국찌개, 젓갈, 김치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보리 생강차의 혈압 강화 효과와 나트륨 감소가 결합되면 혈압 조절 효과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전략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의 빠른 걷기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이 혈관 내피 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분비시키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보리 생강차의 쇼거울도 혈관 평활근에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키므로 운동으로 분비되는 산화질소와 생강의 쇼거울이 시너지를 이루어 혈관 이완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전략은 등, 푸른 생선의 정기적 섭취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며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 오메가3의 효과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와 결합될 때 시너지를 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보리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최강의 음식 조합입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 전략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심혈관 시스템이 하루 동안의 피로에서 회복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혈관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보리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혈관 이완 효과로 수면 진입이 쉬워지고 수면 중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높이고 이것이 혈압 상승, 혈관 수축, 혈소판 응집 증가를 일으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의 명상, 깊은 호흡, 자연 속 산책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생강의 향기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 생강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행위 자체가 미니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 생강차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와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추어야 이 좋은 음료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생강은 위장에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위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량을 줄이거나 생강을 충분히 오래 끓여서 매운 성분을 최소화하거나 식후에만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세요. 증상이 심하다면 생강 없이 보리차만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강은 많이 넣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들은 적정 용량이 있습니다. 너무 소량이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신선 생강은 약 3g에서 6g, 즉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한 조각에서 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리차 1.5리터의 생강 한 조각에서 두 조각을 넣는 것이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으니 아무리 많이 마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한정 마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리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칼륨 섭취가 많아질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이 들어간 경우 과다 섭취는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를 적당한 섭취량으로 생각하세요. 네 번째 오해는 보리 생강차를 마시기만 하면 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보리 생강차는 건강 보조 음료로서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처방된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전 억제제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이 약들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보리 생강차가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보조하여 혈관 건강을 더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생강은 임신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 완화에 생강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생강 섭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고용량의 생강은 임신 중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뜨겁게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비타민은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들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끓이는 과정에서 진저롤의 일부가 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쇼가올로 전환됩니다. 즉, 적절히 끓이는 것이 생강의 혈관 보호 효과를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이 전략 전체를 혈관 보호 방향으로 설계하면 보리 생강차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혈관 보호 성분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개선하며 혈전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의 이 효과들이 보리 생강차의 효과들과 겹치면서 혈관 보호 효과가 증폭됩니다. 매일 마늘 한쪽에서 두 쪽을 음식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요리하면 알리신 활성화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차의 루틴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이므로 케르세틴과 루틴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매일 양파 반 개를 생으로 또는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에서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리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동맥경화 플라크 형성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토마토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를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요리에 활용하세요. 네 번째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아르기닌 등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억제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의 원료가 되어 혈관 이완을 돕습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을 지원하면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이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풍부한 장 환경은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염증 억제, 혈압 관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 식사마다 발효식품을 한 가지씩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혈관 건강의 적신호, 즉 혈관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혈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급격히 악화됩니다. 첫 번째 혈관 위험 신호는 목 뒤쪽이나 뒤통수의 통증과 함께 오는 아침 두통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것은 수면 중 혈압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상적인 혈압은 수면 중에 낮에 비해 10%에서 20% 낮아야 합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합니다.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수면 중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수면 중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혈관과 심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혈압 측정을 시작하시고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혈관 위험 신호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운동 시에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하는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심장 전문의를 찾으세요. 세 번째 혈관 위험 신호는 한쪽 팔다리의 간헐적인 저림이나 시림입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경우 이것은 다리 혈관이 좁아진 말초 동맥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전신 혈관 건강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혈관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눈의 흐림이나 한쪽 얼굴 또는 팔다리의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거나 실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찾으세요. 뇌졸중은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의 시간이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든타임은 4.5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혈관 위험 신호는 발기부전입니다. 남성분들께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발기부전이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은경혈관의 직경이 관상동맥보다 작기 때문에 전신혈관 건강이 저하될 때 은경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비뇨기과와 함께 심혈관 검진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보리생강차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혈전 억제 약물 복용자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전 억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와 약물의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담석증이 있는 경우 이것이 담석 이동을 유발하여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생강 섭취 여부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수술 전후입니다.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수술 최소 2주 전부터 생강을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생강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로 인해 수술 중 출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보리차의 칼륨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리차 섭취량을 제한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리생강차를 더욱 맛있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변형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마시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 다양한 변형을 통해 즐겁게 꾸준히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 레시피는 보리생강 계피 레몬차입니다. 기본 보리생강차에 계피 스틱 하나와 레몬 슬라이스 2개를 추가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고 계피가 혈당 안정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레몬의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탄력성 향상과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상큼하고 따뜻한 맛이 특히 겨울에 잘 어울립니다. 이것을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식후 혈당 관리와 혈관 이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형 레시피는 보리생강 구기자 대추차입니다. 기본 보리생강차의 구기자, 한 스푼과 대추 2~3개를 씨를 빼고 넣어서 함께 끓입니다. 구기자의 제아잔틴이 혈관 세포를 보호하고 대추의 베툴린산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는 은은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설탕 없이도 달콤하게 마실 수 있어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 조합은 전통 한방에서도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들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변형 레시피는 보리생강 녹차 블렌딩입니다. 보리생강차를 끓인 후 약간 식으면 녹차 티백을 2분간 우려냅니다. 녹차의 이지시즈와 생강의 진저롤이 결합하면 혈관 보호 효과가 극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이지시즈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이완과 혈압 강화를 돕습니다. 이것을 오전 중에 마시면 하루 동안의 혈관 보호 기반을 만드는 데 이상적입니다. 단, 녹차에는 카페인이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오후 늦게 마시는 것은 주의하세요. 네 번째 변형 레시피는 보리생강 오미자차입니다. 기본 보리생강차에 오미자 한 스푼을 추가합니다. 오미자의 신맛 성분인 시트르산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오미자의 리그난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자는 단, 신, 쓴, 짠, 매운 5가지 맛을 동시에 내는 독특한 재료로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심혈관 건강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지면서 음료의 맛 프로필이 풍성해집니다. 다섯 번째 변형 레시피는 냉보리 생강차 변형입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죠. 보리 생강차를 진하게 끓인 후 완전히 식혀서 냉장 보관합니다. 마실 때는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에서 15분 실온에 두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살짝 데워서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생강량을 조금 늘려서 만드세요.
차가운 음료가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것을 생강의 혈관 확장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해 줍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를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재료의 품질이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리를 선택할 때는 이미 볶아진 보리차용 보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직접 볶는 경우에는 보리를 약불에서 노릇하게 볶되 너무 까맣게 타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가능하면 국산 보리를 선택하시고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보리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선택할 때는 신선하고 단단하며 곰팡이나 물러진 곳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표면이 매끄럽고 껍질이 얇은 어린 생강은 매운맛이 덜하고 표면이 거칠고 껍질이 두꺼운 묵은 생강은 매운맛이 강합니다. 혈관 보호 성분 함량은 묵은 생강이 더 높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어린 생강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은 냉장 보관하면 2주에서 3주,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시 미리 썰어서 냉동하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끓여서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1.5리터에서 2리터를 끓여서 냉장 보관하면 2일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보관하면 생강의 활성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3일치 분량씩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가 특히 효과적인 분들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맞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50대 분들을 위한 보리 생강차 전략입니다. 50대는 혈관 건강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혈관 관리를 시작하면 이후 30년, 40년의 건강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의 혈관 특성은 아직 완전히 굳지는 않았지만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50대에게는 기본 레시피의 구기자와 대추를 추가한 보리 생강 구기자 대추차가 특히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을 식단에 함께 늘리고 매일 보리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혈관 위험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분들을 위한 보리 생강차 전략입니다. 60대는 혈관 건강 관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60대에게는 혈관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한 버전의 보리 생강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레시피에 강황과 후추를 추가하여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혈관 보호를 하루 종일 지속시키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단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70대 분들을 위한 보리 생강차 전략입니다. 70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동맥경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기존 플라크의 불안정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70대에게는 생강량을 조금 줄인 순한 버전을 권장합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생강의 매운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반마디 정도의 생강을 충분히 오래 끓여서 매운맛을 최소화한 후 드세요. 대신 구기자와 대추를 넉넉히 추가하여 혈관 보호 효과를 유지하세요. 70대에서는 특히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갈증 감각이 둔해지면서 탈수가 쉽게 일어나는데 탈수는 혈액 점도를 높여 혈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리 생강차가 수분 보충과 혈관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는 매우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80대 이상 분들을 위한 보리 생강차 전략입니다. 80대 이상에서는 생강의 양을 더욱 줄이거나 생강 없이 순수한 보리차만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보리차만으로도 혈관 보호에 충분한 베타글루칸, 루틴, 피라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체중 감소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생강의 식욕 억제 효과가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80대에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함께 모든 식이 변화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와 혈관 건강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료의 효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이해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생강의 혈관 보호 효과를 연구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총 4,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임상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4.3mg/dL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평균 15.1mg/dL 감소하며 혈당이 평균 8.6mg/dL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은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천연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에 대한 연구도 방대합니다. 200개 이상의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베타글루칸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5%에서 8%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6%에서 9%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어서 여러 나라의 보건기관에서 식이섬유를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를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강과 베타글루칸을 함께 섭취했을 때의 상승 효과를 직접 연구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면 두 성분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생강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하고 베타글루칸이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는 이중 메커니즘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리 생강차를 실천하기 위한 완전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하루 타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위험을 줄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수면 중에 수분이 소모되어 아침의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가 혈전이 가장 잘 형성되는 취약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 7시에 따뜻한 보리 생강차 한 잔을 마십니다. 전날 끓여서 냉장 보관해 두었던 것을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침 혈관 보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보리 생강차가 생강 성분의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후 속이 불편하다면 소량의 음식 후에 마시세요. 아침 7시 30분에 공복 걷기를 20분에서 30분 합니다. 이 걷기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분비시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보리 생강차의 쇼가올이 이미 혈관 평활근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으로 인한 산화질소가 더해지면 혈관 이완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를 하세요. 달걀 2개, 두부, 나물 반찬, 현미밥 소량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흰쌀밥과 과일 주스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것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과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두 번째 보리 생강차를 한 잔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베타글루칸이 아직 소화 중인 음식과 장에서 함께 작용하여 콜레스테롤 흡수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점심 식사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를 단백질로, 마늘과 양파가 들어간 나물을 채소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혈관 건강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세 번째 보리 생강차를 한 잔 마십니다. 이 타이밍이 점심의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황금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혈당이 낮아지면서
간식을 찾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단 것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따뜻한 보리 생강차를 드세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화하고 보리 생강차가 오후의 혈관 보호를 지속시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점심보다 훨씬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마지막 보리 생강차를 한 잔 마십니다. 취침 전 마시는 이 한 잔이 수면 중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생강량이 적게 들어간 순한 버전을 마시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피와 구기자를 추가한 버전이 특히 수면 전에 좋습니다. 이 하루 루틴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관 기능이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보리 생강차 루틴을 시작하기 위한 7일 챌린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7일 동안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1일차와 2일차는 재료 준비와 기본 레시피 익히기입니다. 마트에서 볶은 보리와 신선한 생강을 구매합니다. 기본 레시피로 1리터를 끓여서 맛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반 조각만 넣어서 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2잔씩 마십니다. 3일차와 4일차는 섭취 타이밍을 최적화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마시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 이틀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합니다. 위장이 편하다면 생강량을 한 조각 전체로 늘립니다. 5일차와 6일차는 공복 걷기와 결합합니다. 아침 보리 생강차 후 20분 공복 걷기를 추가합니다. 이 이틀 동안 몸이 한층 더 가볍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일차는 완전한 하루 루틴을 실천합니다. 하루에 4번 나누어 마시는 완전한 루틴을 하루 동안 실천해 보세요. 이날이 지나면 여러분은 자신만의 보리 생강차 루틴을 완전히 몸에 익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리차의 놀라운 성분들, 생강의 혈관 보호 메커니즘, 두 재료의 시너지 효과, 최적의 레시피와 변형 버전들, 섭취 타이밍 가이드,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들, 혈관 위험 신호들, 연령대별 맞춤 전략, 7일 챌린지, 계획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 루틴, 피라진이라는 3가지 핵심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 차단, 혈관 탄력 유지, 혈전 억제라는 3가지 혈관 보호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생강 한 조각의 추가가 보리차를 혈관 보약으로 변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저롤, 쇼가올, 파라독솔이 LDL 콜레스테롤 이중 차단, 혈압 강화, 혈관 염증 억제, 혈전 이중 예방, 혈당 안정화, 항산화 보호라는 6가지 경로를 통해 혈관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얇게 썰어서 20분 이상 충분히 끓이는 것이 생강의 활성 성분을 최대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꾸준함이 효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셔서 혈관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기적의 음료가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것이 3개월, 6개월, 1년을 거치면서 혈관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보리 생강차는 약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건강 음료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보리 생강차와 함께 의학적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 고속도로가 넓고 깨끗하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면서 최적으로 기능합니다. 오늘 배우신 보리 생강차 루틴이 바로 이 혈관, 고속도로를 매일 청소하고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한국인이 수백 년 동안 마셔온 보리차, 그리고 수천 년의 동양 전통의학이 혈관 보약으로 사용해 온 생강. 이 두 가지의 조합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혈관, 건강의 메커니즘과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과학에 의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보리차를 끓이실 때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구수한 보리향에 생강의 따뜻한 향이 더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건강과학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보리 생강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천연 혈관 청소 식품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혈관,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